오늘이요.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 싶어요. 근데 AI가 하니까 좀 뭔가 낯설어요. 근데 검찰 항소폭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대통령 보시기엔 어떤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현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최소영 평론가님. 앞서 저희가 준비해 온 회견문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 네. 이건 준비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야권이 지금 사실 의석수는 107석밖에 안 되고 뭘 해도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지금 구조다 보니까 예. 그나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해서 그다음에 여권의 그런 무도한 공세에 야당이 좀 일치된 대우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늘 언제나 박 전 대통령께서는 야권의 지도자들이 대구에 왔을 때는 한 마음으로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대우를 했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보수의 원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진영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보수의 원로로서 어찌됐건 보수 전체를 지금 좀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오늘의 성격상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야 없이 전부 계승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최근에 좀 유연하게 좀 뭐랄까 좀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극우 행보를 하느냐지만 또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중도 행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당분간 단일대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보수의 원로로서 저는 아주 굉장히 큰 덕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부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메시지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측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108주년 탄생 108돌이긴 합니다만, 최근 상황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보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예를 들면 한 마음으로 뭉치자, 이게 어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 이런 발언 자체가 소위 본인이 얘기했던 한 마음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전체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예. 보수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 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또는 예. 전체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계속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마음, 누구의 한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들으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포함한 중도층 상당수까지 포함하죠. 중도층 상당수?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산업화의 기반 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민주화가 지금 반민주화되고 있다라고 그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뭉쳐서,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현재 권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상권 분립을 그 모토로 있는 헌법의 각 질서를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갖 입법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내심이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요? 보면. 예,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재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게 되면 예. 사실 국내심을 필두로 하는 보수 쪽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떼어내고 지우라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예. 떼어내고 지울 수 없게끔 민주당이 계속 언급을 하고 특검이 계속 발표를 해요. 결국 다른 이슈로 이게 전환돼야 되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외곽에 있는 또는 이전에 성과가 있었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현 정부의 어떤 행태를 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이죠.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요즘 뭐 거침없는 행보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건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최수영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제는 히틀러라는 발언까지 나왔고 탄핵 나온 지 좀 됐었고 아예 대통령이란 직함 빼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지지자들 말고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뭐 소구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장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메시지 정치밖에 할 수 없다. 네이밍 정치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107석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법안 통과 하나 못하고 특검합니까? 국정조사합니까?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야당일 때와 지금 장동혁 체제의 야당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하면 대표의 입, 가장 빅 스피커라는 대표의 입을 통해서 결국 여론전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환기시키고 그것을 정치권으로 다시 인입해내려는 이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뉴스의 주목도가 높고 또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좁쌀에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에 한 번 구르는 게 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 점을 착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이 중도 소구력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어떤 정체성, 주목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메시지와 네이밍 정치로 저는 전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기찬 부위원님,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 대표 출범한 지 꽤 됐어요. 지도부 출범한 지. 그 당내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뭐 좀 약간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어떤 쓰는 단어 수위를 높이는 부분은 민주당의 전행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 대한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끓고 있고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론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현 진단이 이런 용어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황교안이다라고 한 부분은 실제 황교안 대표가 뭐 그 자유와 혁신인가요?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권 탄압을 위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탄압을 위한 특검의 이런 그 칼날 앞에서 모두 대항하자, 뭉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단어로 펼친 거거든요. 물론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뭐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다. 이전에 2017년도에 있었던 탄핵 이후에 2020년까지 보수 그 어떤 정치 세력이 계속 분할돼 있다가 2020년 4월 달에 뭉쳐서 비로소 미래통합당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를 땡겨자. 이전에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마 숨어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수필 부대표는 지금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자, 히틀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 사람 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구나. 정치적인 센스가 있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놀라웠어요. 근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아직 대표가 되기에는 자질과 또 어떤 멘탈이 약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요즘은요.
이 정치를 성과로 하는 것이지 이념 정치로 하면은 이게 소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정치라는 것은 예.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럴 심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최근에도 이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당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니 저 추경호 원내대표 이럴 때 같이 싸워줘야지 무슨 뜬금없이 광주를 가냐. 광주 가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욕만 얻어먹고 왔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결집시키고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해버리면 중도층에서 누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오늘 뭐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트럼프 그 대통령이 뭐 9천억 불을 요구했네, 뭐 핵잠수함이 어쨌네 했는데 그거 다 제대로 성과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책적인 성과로 견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구호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 정치에서는 이념 정치가 어렵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